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이게 갈증이 나요. 네. 갈증이 나면 시원한 걸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박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또 어디에 또 좋은지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수박의 원산지가 어디냐? 현재 이제 연구된 바로는 그 아프리카 지역, 무더운 여름에 그 아프리카 되게 덥잖아요. 거기가 원산지로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박이 언제부터 그 인간이 먹기 시작했느냐라는 기록은 현재 밝혀진 바로는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그 기원 꽤 오래전이죠. 이집트의 그 벽화에 수박을 길러 먹었다는 이런 이제 벽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부터 수박을 먹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수박이 그 동양권에는 지금도 약 한 1,000년 전 정도? 그때 정도의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넘어왔나 봐요. 그랬다가 이제 중국에 온 것이 지금도 약 1,000년 전 정도에 왔나 봐요.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몇 년도다 이건 없지만 대충 추정을 하건데 그러는데 예전 또 기록을 보니까 이 거란 민족이 있어요. 거란족. 이 거란족의 사실 한문으로는 요걸 보면 이제 계단인데 이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거란족. 그래서 거란족이 나중에 이제 요나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근데 요 거란족이 지금에 따지면 위구르 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의 몽고족 그쪽을 침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침략을 해서 거기서 수박씨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옆에는 이제 회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회을이라는 나라를 공략을 해서 거기서 수박씨를 가져와서 이따가 또 이제 거란족은 어떻게 했다? 금나라한테 또 망하죠. 그랬다가 또 금나라는 이제 또 송나라 또 잡아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퍼지게 됐다라는 이제 기록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봐서 중국에 지금부터 1,000년 전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대충 중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 만약에 신라시대 때 수박 먹었다 이러면 진짜 소설이죠. 그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좀 알으면 될 것 같고요. 수박을 서과라고 돼. 서과. 서쪽에서 온 과류는 뭐냐면 이제 오이과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이 많은 거 있죠. 그걸 이제 과류라고 그래요.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참외라든지 이런 외과식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서쪽에서 온 물이 많은 과일이더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과류가 되겠죠. 또 이 수박 먹으면 되게 차갑죠. 네. 차가우니까 차란자를 써서 이 한과라고도 해요. 차가운 과일이다. 수박 먹고 열난다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도 돼요. 이 서쪽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지는 띠지 해가 뜨지 않아요. 그죠? 예. 해가 지면은 좀 날씨도 으슬으슬 추워지고 선선해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다. 서로 뜻이 통하죠. 서쪽에서 왔다는 뜻도 되고 뭔가 차갑다는 뜻도 의미가 되고 서쪽. 그래서 한문으로는 다 수박을 서과, 한과라고 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과연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수박이 있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 홍길동전을 쓰신 분이 허균이라는 분이세요. 예. 다 아시죠? 홍길동전 다 읽어보셨죠? 예. 이 허균이라는 분이 귀향을 가서 이제 귀향 가면 되게 못 먹던 이제 예전에 먹었던 생각이 더 나서 못 먹으니까 현재 음식 생각이 더 나는 법이에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먹으라고 주면 별로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게 돼 있어요. 또 못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그게 참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이제 허균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귀향 생활을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수박이 언제 왔냐. 그걸 기록을 이제 고려 때 홍다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 홍다구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나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국노예요. 홍다구가 이제 원나라의 앞제비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침공을 해요. 그리고 그 몽고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일본을 또 공격을 하죠. 그때 이제 홍다구라는 장군이 같이 수행을 해요. 물론 이제 산별초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압하러도 같이 와요. 그때 아마 홍다구라는 사람이 수박씨를 가져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기록을 해요. 그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1244년생이니까 이 사람이 약 한 800년 정도? 지금도 약 800년 정도의 그 우리나라에 수박이 좀 길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일부 기록에는 이제 광주에 가면 무등산 수박이 있어요. 그 무등산 수박이 바로 이 원나라에서 그 홍다구 장군이 심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기도 해요. 그게. 근데 사실 뭐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지만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중국 허균이라는 분이 하나 실수를 하신 것이 이 중국의 홍효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홍효. 이 홍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송나라 남쪽 지역,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그 패해서 금나라한테 배워서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나라로 사신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으로서 금나라에 이제 사신을 가면서 거기서 수박씨를 가져왔대요. 그런데 요때가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1888년에 태어나서 이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다구라는 사람보다 200년이나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균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홍효라고 하는 사람이 금나라에서 수박씨를 가져온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가져왔다. 뭐 이런 기록을 남겨놔요. 사실은 이제 연대를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또 귀양 가서 못 먹다 보면은 또 착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제호관장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이 제호가 뭐냐면은 맛있는 술과 같이 맛있는 음료래요. 우리 먹고 나면 되게 시원하고 맛있는 거. 관정은 정수리 정자예요. 이 맛있는 음료수를 이 정수리에 관음하는 이제 들이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료수를 시원한 걸 얼음덩어리 같은 얼음물 같은 거를 정수리에 물을 탁 씌웠듯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수박을 먹고 났을 때 그 짜릿함, 그 시원함을 제호관정이다 이런 수고를 해. 그리고 또 물론 일이 잘 풀린다. 또 아니면은 정말 일이 멋있게 잘 됐다 이런 뜻도 쓸 수가 있겠죠. 상쾌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또 우리가 감노쇠심이라고도 하는데 감노는 뭐냐면은 맛있는 이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맛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감노수라고 해요. 갈증이 날 때 물 한 방울이 정말 맛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감노수라고 하는데 이 감노수가 이 심이라고 해서 심장이라고 해서 갈증 날 때 물 먹으면 짜릿한 게 찌릿거리죠. 그거를 이제 감노쇠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박은 먹고 나서 얼마나 시원하면은 이런 수거까지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수박을 더 따져서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백호탕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 호가 호랑이 호자거든요. 호랑인데 이 한의학에서는 항상 이제 오행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목화 토금수에서 내가 중앙에 서 있으면 정면을 보면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은 이제 동쪽이 되고 이쪽은 이제 서쪽, 이제 북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중앙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풍수질에서 좌청룡, 우백호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이 좌청룡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왼쪽이 되겠죠?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정면이 앞쪽이니까. 그럼 왼쪽이 왼쪽이 되겠죠? 왼쪽. 청룡. 청룡이 용이죠, 용. 용이 솟구치인데 용이라고 하는 건 솟구쳐야 용이지. 용이 거꾸로 내려가면 용이 아니야. 그걸 이묵이라고 그러지. 그죠? 그래서 용하면 항상 올라가는, 승천하는 걸로 그려야 되지. 용이 거꾸로 그렸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청룡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동쪽은 항상 태양이 솟구치기도 하고 봄의 계절에 해당이 되니까 푸른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룡의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기는 이제 우백호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그죠? 그 백은 그 호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랑이가 그 사냥을 할 때는 솟구쳤다가 확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을 잡아요. 호랑이가. 그래야 이게 잡는데 이 오른쪽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가을의 색으로 해서 그 흰색, 백색을 기준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실 호랑이가 백호는 별로 없죠. 뭐 되게 이제 좀 알록달록 하든지 뭐 이러죠. 근데 왜 백호라고 굳이 그랬을까? 그거는 서쪽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하고 뭔가 기운을 내린다 이런 뜻으로 백호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유, 왜 무슨 흰 호랑이가 몇 마리나 된다고. 호랑이의 대명사는 아닌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관념적, 잘못 본 거고. 그래서 이 수박이 마치 한의학에서 말하는 백호탕. 그러니까 백호탕이라고 하면은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봐도 백호탕 열을 올리는 건 아니겠죠. 뭔가 좀 시원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이 마치 백호탕과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한여름철에 수박을 잔뜩 먹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차갑겠죠. 배가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설산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을에 이제 찬바람 분다 이러면 이질설사에 잘 걸려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여름철에 수박 많이 먹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또 속이 차가운 사람은 더 안 좋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속이 차가운 사람들이 이제 사람 중에 이제 소음인들이 더 속이 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수박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먹어도 조금만 먹는 게 좋아요? 조금만 먹는 게 좋아요. 잔뜩 먹으면 별로예요. 근데 태음인들은 열이 많거든요. 또 소양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수박을 많이 먹어도 뭐 괜찮은데 소음인들은 이제 잔뜩 먹었다는 좀 곤란하죠. 또 이제 수박이 차갑다 보니까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이 눈병, 눈에 이렇게 열이 나서 이렇게 눈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수박을 이렇게 햇빛에 말려가지고 말린 수박을 먹었더니 나섰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의학 기록에 보니까. 왜 그런 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눈병이라고 하는 건 열나서 생긴 게 대부분이에요. 아이, 차가운데 눈병 걸리겠어요. 되게 열나서 생겨. 또 눈병 걸리면 또 열이 또 화끈화끈거려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기운으로 뭔가 이걸 기운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써먹지 않았을까. 이래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들은 많죠. 치료하는 방법이. 이거 이제 1000년 전 기록이 그래요. 병이 생기면은 또 그 치료 방법도 그 옆에 있대요. 그래서 수박 먹고 체하잖아요. 그 수박 씨를 먹으면은 체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거 바로 옆에 치료약이 있듯이 수박 먹고 체하면은 수박 씨를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런 것도 참 재미있고요. 또 이런 입안에 같은데 이제 이런데 종기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기 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수박 껍질을 이제 예전 기록은 이제 불에다 태웠다가 그 젤을 이제 입안에다 머금어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이치도 결국은 그 종기라든지 이런 열이 나는 거를 수박의 그 차가운 기운을 열을 내려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치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겠죠. 예전에. 이 수박은 보면은 또 하나 보면 참 욕심쟁이 같아요. 수박을 기를 때 예전 기록에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걸음을 많이 줘요, 수박. 그리고 수박 옆에는 참 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인분도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제 수박을 더 맛있게 하려면은 이 구더기를 파서 한 군데는 인분을 좀 넣고 또 한 군데는 설탕물 있죠. 그걸 또 넣었대요. 그럼 이제 그 기운을 또 수박이 또 다 빨아들여서 이제 맛있는 수박이 됐다.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청장관전서라고 지금도 약간 200년 전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또 그런 기록도 나오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수박을 기를 때 이 박에다가 이제 접을 붙이는데 이제 수박 자체는 이게 뿌리가 약해서 잘 썩어요. 그래서 이제 박에 접 붙이는 게 좋은데 이 박을 3개를 심고선 3개를 심으면 이제 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줄기를 도중에 묶어버려요. 물론 이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럼 이제 뿌리는 3개인데 줄기는 하나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박을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 수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가운 성격으로서 열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술 먹고
술 먹으면 열이 나요. 그죠? 술 먹고 난 다음에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주독을 풀어준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실질적으로 주독을 풀어줘요. 머리도 맑아지고. 또 수박 보면 이제 이뇨작용이 강하니까 시원한 기운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혈뇨, 이제 소변을 볼 때 이제 피가 섞이는 게 혈뇨거든요. 혈뇨라든지 아니면 이질설사 이럴 때도 오히려 수박을 먹어서 수박의 시원한 기운을 쫙 내려주는, 쉽게 말하면 청소해준다고 할까요? 시원한 걸로 딱 해줘. 그런 걸로 사용을 했었나 봐요. 예전에 기록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박 보면은 이제 그 목이 껄껄하고 이유 없이 껄껄하기도 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편도선이 벗다든 이럴 때도 수박을 먹어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런 기록도 결국 이치는 열이 나니까 열을 내려준다. 이런지. 어쨌든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수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 수박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네, 차가워요. 그러면은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몸이 냉한 사람한테 좋아요?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차가운 거 많이 먹어서 좋을 거 없어요. 하지만 또 갈증 날 때는 또 시원하게 또 먹는 또 그 맛으로 또 먹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수박을 먹을 때는 적당하게 먹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